병원마다 뭐 많게는 뭐 20 몇만 원도 나오고 적게는 뭐 한 5만 원만 받는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댓글로 질문 주신 내용들 중에 병원에서 이제 그 MRI를 촬영하고 이걸 들고 다른 병원에 갔더니 외부 병원 필름 판독료라는 거를 그러니까 갑자기 20만 원을 냈다. 그러니까 막 생뚱맞게 돈 내라고. 너무 네. 비싸.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왜 받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그거 아니야? 예. 이거 뭐야?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저희끼리 얘기하는 시간을 좀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찍으시는 모든 영상 검사에 대한 진단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70%는 촬영료입니다. 촬영료, 그 다음에 30%는 판독료예요. 판독료. 예,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금액이 영상 진단료가 되는 거고요. 예, 여기에는 영상학과 의사가 판독을 작성해서 소견서를 비치할 경우에 10% 가산이 붙습니다. 이렇게 책정되는 게 판독료거든요. 그러면 이 판독료에 뭐 인건비도 들어가고 네. 뭐 MRI 꽂으면 뭐 전기세도 들어가고 특정한 질 관리를 위해서 그쵸. 이런 관리비도 들어가고 막 그런 식이네요. 맞아요. 그게 뭐 영상에 아티팩트라고 하죠. 뭐 이런 인공 음영 같은 게 생기면 그 교정도 해줘야 되고 네. 이런 질 관리 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차 우리 관리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차 유지비 같은 거? 훨씬 그 큰 장비지 않습니까? 네. 많은 그러니까- 돈이 듭니다. 아, 적절한 비유 네, 좋습니다. 네. 이게 뭐 30% 자체가 뭐 인건비가 다 그냥 의사가 다 헤쳐먹지는 않는다. 처음에 그 외부 병원 필름 판독료가 뭐냐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병원에서 찍고 가져가면 그 영상을 가지고 재판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산정되는 금액이 외부 병원 필름 판독료입니다. 2018년부터 그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MRI 검사 수가 폭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련해둔 장치 중에 하나가 같은 부위를 만약에 또 재촬영을 하게 되면 1개월간은 제한을 걸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병원에서 뭐 이거 찍고 또 딴 병원 가서 이거 찍고 어차피 뭐 실비보험 된다고 막 그런 식으로 못 한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되면은 건강보험 재정이 엄청 급격하게 감소할 그쵸. 거거든요. 적자가 마르르 엄청 멘션. 심할 네.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만들어 놓은 게 외부 병원 필름 판독을 그 다른 병원에서 한다. 그 대신에 그 병원에선 너네가 판독료에다가 10% 가산을 해서 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른 병원 있죠. 이렇게 전원을 간 병원 측에서는 네. 이게 하나의 뭐 수익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병원에서 찍고 B 병원으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면 CD는 갖고 가야겠지만 네. 나는 이쪽 A 병원에서 받았던 판독을 유지하겠다. B 병원에 가서 판독을 안 받겠다라고 진료를 볼 수는 없어요? 그게 병원별로 정책이 다릅니다. 네. 어떤 병원은 그냥 아예 이 교수님 진료를 보시려면 네. 외부 병원 필름 판독료 얼마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판독이 소개에 나온 상태에서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쓰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 환자분들이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적고요. 네, 어떤 병원은 또 예전 병원에서의 판독을 가지고 그냥 임상진료과 그냥 교수님이 그냥 그것만 가지고 진료를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따로 추가 맞아요. 비용이 추가 청구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이게 저 서저리 파트 특히 교수님들 보면은 네. 어떤 교수님은 정말 다른 판독은 전혀 믿지 않고 자기의 그런 판독으로만 진료를 보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어떤 분은 뭐 약간 그 듀얼 판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도가 높아지잖아요. 그쵸.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영상학과 판독이 꼭 있어야만 진료를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는 사실 그 환자분이 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임상진료과나 아니면 그 병원 정책에 따라서 외부 병원 필름 판독료를 청구를 하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외부 병원 판독료를 네. 사실 제가 A 병원에서 B 병원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여기서 그런 정책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일반인은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뭐 단순히 내가 이 진료를 못 보겠다, 안 보겠다 이렇게 막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고 네. 뭐 명의라고 하시면 또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나마 이걸 좀 덜 맞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 교수님이나 아니면 병원 정책을 환자분들이 바꿀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병원을 선택하는 거를 바꾸는 경우일 수가 있고요. 네. 네. 만약에 뭐 한 병을 정했다. 근데 여기가 이게 필름
외부 병원 필요한 판독료를 받는 곳이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이거를 급여를 받는 질병에 해당하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병원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의사를 보고 찾아가는 맞아요. 거지. 명의를 찾아가죠. 좀 보통. 비싸더라도 그냥 자기는 정말 좋은 의사한테 보고 싶다고 하지 판독료 때문에 안 가 이러진 않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그 병원마다 뭐 많게는 뭐 20몇만 원도 나오고 적게는 뭐 한 5만 원만 받는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다 비급여 처리돼서 그런 거거든요. 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진단료는 70%의 촬영료와 30%의 판독료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척추 MRI라든가 뭐 관절 MRI 있죠. 네. 뭐 무릎이라든가 뭐 여기 어깨 MRI 이런 것들은 아직은 그 급여화가 되지 네.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판독료도 모두 다 비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점점 비급여로 붙는 액수가 점점 항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근데 이게 점차 이제 급여화가 되어가는 과정이긴 하죠. 결국 MRI를 급여로 찍으면 판독료도 싸질 거다라는 맞습니다. 결론이네요. 네. 그럼 이제 그 급여 기준은 우리가 잘 공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거와 관련된 영상을 또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정말 유용한 제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 예, 영상에 관한 거는 네. 예, 저희 채널 많이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영상 검사의 판독료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 대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판독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뭐 질문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아니면 대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